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킴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저희 채널 특성상 제 개인적인 경험들과 뭐 이런 것들 위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귀신을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한번 보고 어쩌다가 한번 느끼는 건데, 관련해 가지고 이번 스토리는 최근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릴 테니까 뭐 그냥 단순히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제로 이 호텔이요. 지금 태국에 있는 호텔입니다. 예, 이게 숙소인데 뭐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서운 채널에서 나오는 호텔은 좀 무서워 보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호텔에서 제가 총 3일 정도를 머물고 이제 결국 이제 호텔을 바꿉니다. 이 호텔이 대략 위치가 파타야 쪽입니다. 예, 대략적으로 파타야 위치 쪽이고, 하루 숙박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4만 원 정도 됐던, 4만 원밖에 안 하는 숙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5성급 뭐 이런 데로 이제 출장을 많이 가긴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회사 측에서는 한 3일밖에 안 있을 거니까 조금 저렴한 데 있다가 이제 한 4일에서 6일 차 때는 다른 고급 호텔로 옮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로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당시 이제 제가 4층을 제가 그 당시에 방 배정을 받았고요. 4층 배정을 받았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제 앞면 원래 이건 옛날 사진이라 그런지 옛날에 4층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리노베이션 하고 나서 4층이 생겼다라는 거. 지금 사진 조금 옛날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 제 방은 굉장히 좀 화려하고 좀 밝았어요. 근데 저의 직원 중에 홍콩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방이 404호, 404호, 저는 403호였습니다. 근데 방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때 밤 12시 좀 넘어서 파타야를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홍콩 직원이 404호에서는 못 자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자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귀신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신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도대체 무슨 느낌이냐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거 낮이라서 좀 그런데 실제로 내부 사진인데요. 그때 밤에는 이제 좀 어두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굉장히 좀 싸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404호가. 반대로 바로 옆방이었던 제 방은 밝았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귀신 얘기도 하고 뭐 귀신을 봤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을 할 때 아예 귀신 자체를 그냥 머리에 뭐 이렇게 심어두고 귀신 있다라고 생각도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저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뭐 귀신 보면 귀신 있구나 이 정도지 신경을 안 썼는데, 이 홍콩 친구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있을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솔직히 좀 찝찝하잖아요. 귀신이 있을 것 같다는 방에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데스크 쪽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404호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다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의 그 호텔 직원이 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 혹시 방이 좀 있다면은 혹시 방을 좀 바꿔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성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일단 그 홍콩 친구한테 얘기할 때 홍콩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 방에서 안 잘 테니까 짐만 여기다 두고 자기는 뭐 밖에서 안 가서 술 마시고 뭐 그러다가 이제 밤새서 뭐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또 웃긴 게 뭐냐면 다음날 회사 일정이 있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들어가기 싫냐라고 물어봤더니 홍콩 친구가 나는 그냥 온몸에서 반응이 온대요. 귀신이 느껴진다라는 그 뭐 확실한 그건 아니지만 이 방에서는 절대 못 자겠다. 그리고 온몸에서 막 닭살이 돋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닭살이 돋는 거는 뭐 혹시 더워서 그런 게 아니 추워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생각해보면 또 태국이 춥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잘 테니까 너가 403호에서 자라. 그래서 홍콩 애가 403호에 아주 야무지게 들어갑니다. 솔직히 이 정도 빈말하면은 그냥 아니야. 너 403호에서 자. 내가 404호에서 잘게.
이게 기본인데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가더라고요. 예, 가겠대. 그래서 저는 이제 404호에 잠을 자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찐으로 관건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진짜로 뭐 귀신을 뭐 실제로 막 이렇게 막 아이 컨택하고 막 서로 막 소통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가 정확히 이 방이랑 거의 유사했어요. 이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피곤했나 봐요. 원래 좀 안 피곤하고 좀 잘만 하다 싶으면 좀 엎드려서 자거나 이런데 진짜 피곤하면은 정자세로 자버립니다. 근데 제가 정자세로 자면은 악몽도 꾸고요. 그리고 가위도 눌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발 쪽에서 뭔가 새벽이었거든요. 발 쪽에서 뭔가 시선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 같은 게. 근데 여기가 이제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창가잖아요. 창가인데 어두워요. 창가인데도 이게 살짝 어두웠어요. 밤이니까 뭐 어둡겠다 하는데 뭐 아예 빛조차 안 들어오고 진짜 깜깜했습니다. 근데 왠지 여기에서 뭔가 인기척 같은 그림자가 느껴져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눈은 딱 떴는데 진짜 제가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러고 있어요. 예. 딱 요 자세로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저를 이렇게 놀래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눈을 딱 뜨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냅다 와우 이렇게 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그냥 확 깨는데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봤어요. 할아버지를. 근데 할아버지가 인상착의가 어떻게 생겼냐면 정확히 그려볼게요. 이게 제가 그림을 뭐 잘 그려서 뭐 그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편집 스킬이 좀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그냥 대충 할아버지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 얼굴이었는데 입술이 유난히 까만 거예요. 입술이 굉장히 까맸고 눈은 이제 동남아 사람의 눈이었고 요런 눈이었어요. 대충 땡글땡글한 눈, 쌍꺼풀 있고 대충 요런 느낌이었고 머리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자고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 그냥 내 방에 어느 순간 들어와서 놀래킨다고 하면 그것도 놀라고 환장할 일인데 내가 본 게 귀신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소름이 돋겠죠. 근데 이 할아버지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다가 그냥 깨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진이 조금 정확하네요. 더 어두운 거 보니까 빛이 원래는 잘 안 들어와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 보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 본 거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저희가 3일 있는다 그랬잖아요. 첫날에 너무 몸이 뻐근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이튿날에도 직원한테도 얘기도 못했어요. 왜냐면 또 괜히 그런 얘기하면 또 재수없다고 자기 옆방에 또 귀신 옵는다고 또 개소리 할까봐 그냥 그냥 나 혼자 고통받자. 어차피 뭐 예전에 파주에서 진짜 귀신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거 못 참겠냐 생각했는데 이틀째쯤 됐을 때는요 자는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이불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지 모르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불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밤에. 근데 자는데 누가 내 옆에서 자는 것처럼 이불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짜로. 그리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두리번 내고 불도 켜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불 소리가 들린다는 건 내가 발을 움직이거나 내 몸을 좀 움직여서 이불 소리가 난다고 하면 몰라도 아무도 없는 이 방에 나 혼자밖에 없는 이 방에 이불 소리 그 부시럭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시럭 소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옆방 소음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옆방 소음은 절대 아니겠죠. 부시럭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면 거의 벽은 비닐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서 둘째 날에는 좀 무서워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 켜고 잤어요. 스탠드 하나 켜고 화장실에 불 켜고 잤어요. 근데 그때도 가위를 또 눌렸고요. 또 할아버지가 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여기 왔다 갔다 막 여기로 왔다 갔다 여기도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계속 꾸고 이 가위인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꿔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둘째 날도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도 심지어 제가 이제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이 마사지 같은 거 좀 받으면 안 되냐. 출장 온 김에 제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마사지 2시간이라도 받으면서 어떻게든 좀 쪽잠이라도 자려고. 다행히 마사지 받을 때는 꿈도 안 꿨어요. 근데 꼭 이 방에서 잘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튿날 밤 끝나고 나서 이제 3일째 되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을 다시 만났어요. 체크아웃 할 때. 근데 직원이 그 처음에 저희가 체크인할 때 있던 직원이 아니라 여자 직원이 하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아웃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 내가 직원한테 들었는데 너 방 바꿔달라고 했다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내 그 컬릭 내 우리 직원 애가 바꿔달라고 해서 내가 대신 요청한 거지. 내가 바꿔달라고만 내 방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랑 404호로 내가 403호에서 404호로 내가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직원한테. 근데 직원이 하는 얘기가 404호에서 잤냐? 제 차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404호? 거기서 잤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벌써 3일째 거의 귀신만 봤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아는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주변에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근데 매니저가 슬쩍 화장실 가고 좀 자리를 비우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뭐 귀신 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못 믿겠지만 나는 봤다. 안 믿어도 된다. 근데 귀신 봤다. 난 저 방 절대 다시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자네 여자네 그걸 질문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귀신이 남자고 여자고 질문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너 진짜 뭐 알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알고 있는데 너가 본 게 맞다면은 뭐 너가 본 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였고 할아버지였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온몸을 막 부둥켜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막 몸에 닭살이 돋았나 봐요. 팔을 막 비비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비벼요. 근데 소름 돋는다고. 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입술이 까맸다라고 하니까 진짜 더 놀라는 거예요. 2년 전에요. 404호에 2년 전에 할아버지가 고독사 하셨대요. 침대 위에서. 근데 이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요. 보통은 이런 방을 태국인들한테 안 주고 외국인들을 위주로 준대요. 태국인들은 귀신을 잘 믿어서 이런 거 잘못했다 컴플레인 들어오고 뭐 알고 보면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외국인들 뭐 백인이라든지 뭐 이제 서양권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감각이 없나 봐요. 근데 이게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침대에서 돌아가셨고 매트리스는 다행히 뭐 바꿨다라고는 하지만 찝찝하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입술이 까맸고 말랐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다. 그 동남아 사람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2년 전에 태국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1차적으로 멘붕이 너무 깨져가지고 아니 근데 왜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냐라고 했더니 외국인들이나 한국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잘 모를 줄 알았다 해서 아니다 우리도 샤머니즘 믿는다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가 미안하다 다음에 올 때는 404호를 절대 주지 않겠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거를 얘기한 건 너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확히 할아버지 인상착의를 얘기한 사람 너밖에 없었다 얘기를 했는데 와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홍콩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네 말이 맞았다. 그 방에서 내가 사실 귀신을 받고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 누가 죽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콩애가 그럴 줄 알았다며 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얄미웠던지 나는 들어온 거 다 보고 지는 푹 자고 그냥 저는 조금 이제 다행히 뭐 저한테 귀신이 옮거나 뭐 저한테 해를 끼치는 건 없었는데 좀 특이한 경험이었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봤다가 저 보자마자 이렇게 확 놀래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직원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가 장난도 심했고 되게 친절했대요. 재밌는 분이었고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 분인지는 어떻게 아니까 자주 왔었대요. 단골이었고 원래 방콕 사시는 분인데 파타의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고 뭐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근데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여기 보이는 거 보면 뭐가 원한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직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마 원한보다는 지금 방콕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 때문에 못 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국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하루서 날 놀래켰다니까 아마 장난일 수도 있겠다라는 직원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제 자기 방에 하도 안 들어오다가 항상 이 방이 비어 있대요. 404호가. 근데 성수기 때도 404호는 일부러 안 채워놨다가 이번에 그냥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별일 없는 것 같고 뭐 귀신이란 게 어디 있겠냐며 그냥 가볍게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래놓고선 태국 사람은 안 받아, 자국민은 안 받아놓고 외국인은 이런 방에 갖다 놓고 너무너무 잔혹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할아버지께서 뭐 장난도 심해셨고 그리고 좀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의별 경험을 다 한다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는 병원에 이송됐을 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 이후로는 이제 매년마다 이 호텔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했고요. 그 직원애가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본 게 너 혹시 무당이냐고 물어봐서 난 진짜 무당 아니고 옛날에 귀신집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경험을 해서 나 너무 신기했다. 왜냐면 이 방이 이상하게 꿉꿉한 냄새가 나고 이상하게 깜깜해요. 낮에도 해가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거 뽀샵을 해서 이 정도지 어둡습니다. 진짜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영상에서 꼭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제가 영상이 많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경험했던 거 위주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읽기 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파주 살 때 중고 거래 때문에 그 동네 갈 때 무서워서 거래 취소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2달이 지났다 잊지 않고 영상 기다립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영상 올리셔야죠. 피읍시읍 피읍 리을 4년 살았는데 난 너무 푸근하고 좋았다. 이게 사실 그게 뭐 귀신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게 본인한테 맞는 터가 또 있나 봐요. 잘 맞았나 봅니다. 럭이님 재능 엄청난 분인데 무서운 얘기도 너무 잘하시네요. 우와 지영이 오빠 이런 능력이 있으셨네. 신기는 근데 코인은 예측하지 못하나 봐요. 지영님 목소리가 공포방송에 찰떡이에요. 너무 잘 어울려요. 기다렸어요. 바빠서 이제 보내요. 지렁이 형이냐고 남겨주셨고 안양의 김한철 삽니다. 사기꾼이 조심하십시오라고 남겨주신 분이 하나 계시고요. 아이비는 담쟁이 덩쿨이다. 감사합니다. 저는 담쟁이 덩쿨 진 거 분위기 있고 낭만있어 좋았는데 저게 안 좋다네요. 귀신이 좋아한다고 하네요. 외관상 상남자인데 영적인 경험에 도가 트신 것 같아요.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시간 나실 때 또 생생한 공포썰 나눔 부탁드려요. 한국 와서 꿈을 꿨나요? 한국 와서는 꿈을 그렇게 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포 잘 보고 갑니다. 늘 응원합니다. 목소리 매력 넘칩니다. 운전하면서 졸음 올 때 들으면 딱이네요. 바쁘시겠지만 들숨의 재력에 날숨의 건강을 자주는 힘드셔도 공포 채널 꾸준히 올려달라는 얘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킴스님이 묵으셨던 호텔 꿀팁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태국에서 보게 되면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사촌형님 목소리가 좋으셔서 사연 듣기 좋았어요. 와중에 안 좋은 사람들 때문에 가이드 일을 안 하시게 됐는데 태국 홍보해 주시는 마음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킴스님 덕분에 영상과 함께 좋은 꿈 잘 감상 듣겠습니다. 남은 오후 해피하세요. 이제 안 올리시나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있고요. 자, 댓글 이렇게 열심히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는 이제 거의 소진이 됐고 고갈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 제가 어디 뭐 이제 인터넷에서 뭐 이제 좀 토론 돋는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제 경험담과 함께 가미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